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평면적으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교회 기능에 대해서 펑션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목회자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컨설팅을 해주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의 교회 출석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보통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평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신자가 많을까요? 그 교회 안 다니다가 온 새신자가 많을까요? 수평이동이 많을까요? 예,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평이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 는다는 건 어느 교회가 분명히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고요. 수평이동을 어느 쪽으로 하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쪽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가는 방향이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분석해보니까 정반대입니다. 대형교회를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유가 이제 하나 있다고 보는데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런 부분들,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회 모습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자, 사역자, 성도 간의 소통,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상황들을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세 번째, 교회 학교의 부흥. 이 세 가지 코드는 참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잘 안 되고 있고요. 다들 바라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벽한 솔루션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래도 어느 한 가지의 방법론적인 것들은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만남의 교회인데 만남의 교회의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은 이 교회가 없어지면 지역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정도의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 교회 부흥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교회 학교의 부흥과 또 교회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등부 다닐 때의 공과와 지금 공과가 컬러풀한 것만 바뀌고 똑같습니다. 교회 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느 아이들은요, 수련회에서 캠프파이어나 이러면요, 그 다음에 뭐 나올지 다 압니다. 왜? 10년을 다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동안 캠프파이어 주제가 한 번도 바뀐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미 식상할 때를 식상했습니다. 문화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유독 교회 학교의 교육 문화와 성장에 관련된 전략들은요, 전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신교단의 관계자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장 통합 측 또 관계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들 말씀은. 교재를 책에서 DVD 영상으로 바꾸면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갖고 갔던 전략 문서 그것만 보여드리고 그러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불과 뭐 작년입니다. 작년 5월, 6월.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게 교단의 그 교회 학교 전략을 세우시는 그 교단의 전략가들이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바뀌면 그것만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억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거 갖고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아이들은 지금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교회 학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문제와 한번 답을 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활성화가 어려워지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학원의 심야 교습 금지 조례가
발효됐죠. 이게 교회 학교 성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 저게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학원의 생리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저건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미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서울의 개척교회들, 큰 교회 말고 좀 중형, 소형 교회들은요. 학생부가 저것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 쪽에서 오신 목사님 계신가요? 일산의 한 교회 목사님은 학생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40명 정도 나오던 학생회가요. 저게 딱 발효가 돼서 학원들이 저거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하자마자 중등부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주일날 합니다. 토요일 주일날 합니다. 왜? 평일날 저녁 때 못했던 시간을 다 모아갖고요. 주말에 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아이들을 교회를 보낼까요? 학원으로 보낼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엄마와 집사님은 다른가 봅니다. 이게 냉정한 겁니다. 말씀으로는 신앙교육이 먼저라고 다 얘기하십니다. 질문하면요. 근데 현실은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그럽니다. 근데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답은 아는데요. 끌려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학파라치라는 게 생기면서 막 그 신고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대놓고 못합니다. 대놓고 못하니까 대놓고 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요. 네, 주일날 프로그램 만듭니다. 엄마들 학생 입장으로서 학업이 떨어질까봐, 등수가 떨어질까봐 교회보다는 학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또 부교육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지는 뭐 점검한 표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이게 지금 교회의 제가 문제점들, 또 한계들,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 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낸 3가지 큰 문제